네, 매주 한눈에 보는 증시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시점이 말이죠. 이제 월요일장, 화요일장 마치고 나면 이제 수요일부터 저희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이제 주식을 그냥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좀 팔고 편히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네, 맞습니다. 좀 분위기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좀 호재와 악재도 구분해 보면서 말이죠. 네, 뭐 좀 길죠.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또 가지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더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가지고 넘어가시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확신을 가지자 그러면은 또 오늘 밤 지나봐야 되겠죠. 우선 그 호재와 악재의 어떤 분위기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호재 쪽이 약간은 어떤 무게감이 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 리스크가 계속 거론되는데, 지난주도 주 초반 그리스 충격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다가 주중반 이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스 리스크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주에 그 협상 자체가 결렬되긴 했지만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16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또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겠죠.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또 여지는 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그리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극단적으로 그렉시트 얘기가 뭐 계속 나오긴 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것. 그리스 국민들도 뭐 고립모원의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연쇄적인 어떤 파급 효과를 감안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가 빠져나가면 다른 유로존의 문제 국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누구도 그렉시트는 원치 않는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 리스크는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유가 하향 안정세가 지금 또 호재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 브렌트유가 처음으로 60불 위로 올라왔던가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뭐 WTI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봤었던 어떤 급락세를 보이던 유가 흐름 자체가 최근에 반등도 뭐 바닥에서 강하게 나왔지만은 일단 안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공급 얘기도 있고 뭐 수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걸 접어두고 시세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바닥은 형성하고 있더라 해서, 지금 그 유가의 피해주하고 또 수혜주가 보통 있게 마련인데, 최근 한 1, 2주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더라도 급락하더라도 유가의 어떤 민감한 종목들의 흐름이 좀 둔감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가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둔감해졌다. 이 부분은 전체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볼 때 호재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건 그 우크라이나 정전 합의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온 얘기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글로벌 어떤 정치적인 문제점들, 러시아가 항상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전 합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미 나왔던 이런 부분도 이번 주에 계속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악재라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악재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가장 큰 악재는 역시 우리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모멘텀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면 늘 그랬었고요. 강한 모멘텀이 없다. 뭔가 화끈한 게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또 외국인 수급도 역시나 화끈한 맛이 없습니다.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서 1조 정도가 빠져나왔거든요. 매도가 나왔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1,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2월 접어드니까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현대글로비스의 부분을 뺀다 그러면은 역시나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안정적인 수급을 보여주지 못하더라. 코스닥도 그렇고요. 해서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좀 밋밋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악재라 볼 수 있는, 지난주부터 계속 있었는데 연준의 어떤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주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 문제도 있겠고요. 해서 여러 가지 그 악재로 놓고 볼 때는 연속적인 게 있긴 하지만은 역시 결정적인 변수는 우리 증시의 내부적으로 볼 때 강한 모멘텀이 없다. 요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호재 악재의 어떤 무게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호재 쪽이 조금은 높다. 이번 주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틀 마치고도 연휴가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 또 계속 또 주시할 수밖에 없는 뭐 지표라든가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장은 이틀 정도 열리는데 그 이틀 사이에 나오는 재료나 이벤트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한 이틀 정도의 어떤 그 이벤트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명절 전에 우리가 들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거의 결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분위기로 놓고 볼 때 들고 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하루 정도 지나면은 더 확신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정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휴장이 많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휴장이 되겠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내일 증시가 방향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망세가 좀 뒤틀 가능성이 높고요. 또 18일, 19일, 20일부터 보시면은 우리 명절이 있게 되겠고, 중국도 휴장입니다. 왕창 다 아시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틀 동안 장이 열리는 동안에 관망세가 좀 뒤틀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뭐 경제 지표 쪽을 보시면은 큰 건 없습니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있고, 미국의 1월 경제 성장 지수도 있고 등등 있겠지만은 아주 크게 다가오는 것은 없더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정 네. 쪽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데, 우선 16일 오늘 밤 지나서 내일 아침 정도면 우리가 좀 내용 대충 알 수 있겠죠.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는데, 역시 이후 재무장관 회의가 16일 현재 시간으로 열리게 되겠죠. 이 부분은 결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20일 보시면은 그리스 재협상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 분이 뭔가 하면은 만약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를 못 보게 되면은 20일에서 재협상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7일 보시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게 되는데,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글로벌 전체 뭐 이머징 쪽 같은 경우가 거의 다 뭐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게 있긴 하지만은 이번에는 좀 동결적인 무게가 좀 기울고 있죠. 자, 이 부분 감안한다 그러면은 중립적인 요소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17일부터 있게 되는 BOJ 같은 경우도 뭐 금리 결정이 있게 되겠는데,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18일 보시게 되면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아까 악재 중에서 이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게 또 18일 FOMC 의사록 공개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거의 한 17일 화요일 정도면은 우리가 주식을 들고 갈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그다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번 주에 또 나온 이슈들을 좀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헐헐 날고 있다는 거. 미 증시가 지난 주말에 뭐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죠. 물론 애플의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만은 미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일본도 좋습니다. 일본 보시면은 엔저 때문에 일본 기업들 순이익이 2년 연속 최대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악재죠. 우리가 경쟁 가격이기 때문에 좀 악재고. 그리고 4번을 보시면은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가 지금 공격적으로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 에너지 기업들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사모펀드들이 손해를 봤는데, 오히려 이걸 역발상 개념에서 지금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하겠고, 또 브렌트유가 원래 첫 $60 돌파했더라는 모습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유가 관련된 리스크가 많이 약해지더라 말씀드리겠고, 종목 이슈는 LG화학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 공급 소식이 또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주들 올라오는데 아마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보시면은 기업 종목 이슈를 보시면은 애플 소식이 많습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가 9월부터 애플페이를 적용한다 그러거든요. 애플페이가 대세로 지금 커지고 있다는 점. 또 애플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전기차 관련된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 중이라는 점. 애플은 지금 미래의 먹거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디가 미래의 먹거리인지가 지금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도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자세히 들어가세요. 뭐 투자 전략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그나마 좀 유리하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라든지 네. 어떤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악재 호재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전략이 다 묻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유가의 안정이 낙폭 과대주들의 어떤 순환매를 앞으로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유가 때문에 고생했다가 최근에 올라온 종목군들 꿈틀꿈틀 움직이다 조정도 나오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거래 쪽에서 반동의 순환매로 더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기관들의 수급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주초반 나오다가 다시 다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개별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약간 좀 눌림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양쪽을 놓고 보더라도, 또 글로벌 전체적인 변수를 놓고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한 가지 선택 가져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 그러면은 실적이 완전히 꽉 내서는 안 되겠고요. 당연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실적만 담보가 적당히 되는 종목들이라 그러면은 네. 충분히 명절을 앞두고 가져가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